근데 내가 두꺼운 거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합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이걸 했던 방법, 박스를 이렇게 만들기 너무 비싸니까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은 패키징을 좀 더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로톤입니다. 패키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패키징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기본 형태로 막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패키징에 힘을 꽉 실는 그런 브랜드도 있잖아요. 좀 기본 패키징은 좀 보통 어떻게 하면 좋고, 힘을 실으면 어떤 식으로 좀 힘을 실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또 패키징의 종류는 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주 기본 형태, 의류 브랜드라면 패키징을 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아주 기본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범위가 포장부터 체크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사실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뭐 행택도 있을 거고, 그 행택 안에서도 뭐 원단택, 브랜드 행택, 뭐 바코드 택,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패키징이 되는 부분이고, 감성적인 부분, 박스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뭐 스티커가 됐든 이제 이런 게 사실 패키징이잖아요. 네. 합리적인 패키징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브랜드 행택,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만들면서 들어갔던 이제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 보증택,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백,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스티커 정도가 좀 정말 기본적인 패키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 기본 형태부터 좀 어떤 식으로 힘을 많이들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하는 기본 자본이 좀 빠듯하다라고 했을 때 형태거든요. 일반 무지 PE 폴리백에다가 뭐 이렇게 행택 같은 거 좀 달고, 사실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택도 안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쵸, 그냥 폴리백에만. 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이렇게 라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하면 좋은 게, 고객 입장에서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제작을 하고 나면 뭐 재고 확인하거나, 그렇죠. 보관할 때 초반에 이걸 안 해놓으면 네. 몇 장이 재고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럼 일일이 이렇게 막 케어라벨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품을 배송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패키징, 폴리백, 배송을 위한 패키징은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이즈 스티커를 좀 구매를 해서 무지 폴리백에다 이렇게 하고요. 아주 약간 힘을 준다 하면 행택 정도. 진짜. 맞죠, 행택. 행택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거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죠. 이게 사실 용지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다양한데, 저희는 이거 다 없이 이 엑스트라 매트라고 하죠. 350g. 이걸 가장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인,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또 저렴하지도 않는,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있는 퀄리티의 행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장에 대한 행택인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근데 내가 두꺼운 거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합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꺼운 거 원하시는 그렇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특이한 거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크래프트. 갬성. 네, 갬성. 최근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크래프트, 이런 것도 사실 이 감성적인 부분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용지인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나무 느낌이 납니다. 근데 뭐 그 외적인 행택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대부분 비싼 것 같고, 이게 사실 비싸서 다들 못 하시는 부분들 중인데, 하포 해가지고 음각 양각으로 프레스로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고급스럽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샘플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행택이 이렇게 움푹 파이게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작업하면은 좀 내가 이제 패키징에 힘을 실겠다 하면 그런 것들이랑, 저희 샘플이 또 없긴 한데 약간 이런 걸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걸로도 행택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PVC. 네, PVC. 네. 반투명, 아더에러나.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진짜 내 브랜드가 브랜딩으로 좀 가치를 비싸게, 제품도 가격이 비싸게 판매될 땐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패키징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패키징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손수 막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맞죠. 거죠.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긴 하죠. 이후에 이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합리화하는 게 이제 파우치백인 것 같아요. 파우치백. 네. 보통 이런 비닐에 포장을 하는데, 네. 이거 말고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더스트백. 네, 더스트백. 그 파우치백이 가장 좀 뭔가 금액 대비 가장 좀 효율이 좋은 포장 부자재이지 않나. 이뻐 보인다. 네. 원래는 기본적으로 좀 싸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장하고 끝인데, 네. 더스트백으로 한 번 더 그렇죠. 감싸서 감싸서 발송한다는 거죠. 뭐 거기다 뭐 스티커도 좀 넣고. 네, 맞죠. 그럼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냥 부가적인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이런 박스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는 브랜드나 좀 머리를 쓰는 브랜드들은 이 박스채로 발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스가 최대한 구겨지지 않게끔 하는 경우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박스를 만약에 브랜드에 맞게 제작하는 건 사실 수천 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요즘 비싸요. 이 펄프가 비싸요. 펄프가. 많이 비싸죠. 비싸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비싸게 고급화하는 거 아니면 사실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했던 방법, 박스를 이렇게 만들기 너무 비싸니까 무지 박스를 사는 거예요. 무지 박스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가 팩토리 유니콘 이제 도장인데 도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맞죠. 원래 이렇게 무지 박스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가면 좀 감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 찍었죠. 박스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이거 좀 잘 안 찍혔는데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뭔가 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박스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치 브랜드 박스인 것처럼 맞죠. 해가지고 나갔었거든요. 이런 게 사실 꿀팁이거든요. 이거 도장 하나 파는데 막 한 5만 원인가 그런 5만 원, 뭐 8만 원밖에 안 하니까. 안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박스 포장을 꼭 하겠다 하면은 이런 도장을 파가지고 초반에는 하는 게 해봐도 이제, 좋다. 근데 조금 머리 쓰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더스트백, 터치백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사실 이걸 도장 찍으면 또 찍히거든요. 맞죠. 그 밝은 색깔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뭐 티셔츠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특히 뭐 골프웨어 같이 기능성 같은 거 할 때는 꼭 이게 필요하잖아요. 등대지. 그쵸. 옷을 접을 때 이렇게 등대지 안에다 껴가지고 옷 각을 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맞죠. 기능성 의류나 스포츠웨어에선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저희가 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등대지가 없으면은 배송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 등대지를 안에 넣어서 하는 거. 만약에 티셔츠라던가 내가 기능성, 뭐 골프웨어, 스포츠웨어, 짐웨어 같은 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등대지를 꼭 넣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패키징이고,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고객한테 제품으로 왔을 때는 사실 하나하나가 디테일이거든요. 맞죠. 그런 것들이랑 저희랑 함께하는 브랜드 중에서 패키징 안에 본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거를 되게 얇은 소책자가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사거나 하면은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작은 책이고 누군가는 읽어볼 수 있고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 넣는다. 이 안에 브랜드 이야기를 담아도 좋고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옷을 이렇게 뭐 코디해봐라, 뭐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컨텐츠로 브랜드의 고객에 맞는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담는 책자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패키징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할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이 금액적으로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뭐 500원, 1000원, 뭐 900원, 700원 추가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행택 같은 경우도 이게 별거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당 막 200원, 300원, 하포하면 500원, 막 600원 이러니까 자잘한 금액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좀 잘해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패키징이 단순히 옷만 포장하는 거를 넘어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경험하게 만들까, 우리 언박싱 하잖아요, 제품을.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뭐 행택이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도 나름 있어요. 맞아요. 하나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랑 하나 달려있고 그다음 막 3개 달려있고, 그 3개가 또 그 네모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제 뭐 PVC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좀 고객이 언박싱 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외적인 모습의 브랜딩.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품을 만들 때 옷만 만든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 옷을 어떻게 포장해서 우리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 제품이 도착해서 열어보는 순간부터 이 브랜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슈프림도 사실 막 스티커 넣었던 이유도 다 그런 거고, 지금이야 너무 식상하지만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은 패키징을 좀 더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런 패키징적인 부분, 감각적인 요소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센스도 좀 필요하죠. 맞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그 한 끗 차이가 실제로 이후에 브랜딩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가 아니라 맞죠. 그 브랜드 성격과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방향성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죠. 뭐 다 때려 넣으면 진짜 비싸죠. 그러면 안 되고 고객군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게 패키징을 해야 된다. 맞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ESG 친환경 브랜드들은 막 그 생분해 되는 맞죠. 생분해 또 하잖아요. 쓰고 최대한 스티커 안 쓰고 그렇게 해서 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폴리백 인쇄를 좀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인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맞죠. 그래서 보통 인쇄를 하면은 그 금액은 어떻게 되고 보통 얼만큼 수량을 해야 되냐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뭐 보편적으로는 3,000장, 5,000장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 원자재 금액이 사실 인상된 건 맞아서 개당 200-300원 정도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판비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인쇄를 하기 위한 그 판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또 금액이 비싸고. 이게 그 폴리백 인쇄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나렴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색깔 하나로 넣는 이유가 단가 때문에 있어가지고 적당한 곳에는 힘을 주시고요. 좀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좀 빼시면서 합리적인 선을 좀 잘 찾아서 브랜드의 패키징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꿀팁은 도장을 팔아. 내가 박스를 할 거면 도장과 스티커 이런 부자재를 좀 적극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저희가 하려다가 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이거 이제 박스 포장할 때 그 테이프 네. 그런 것도 이제 브랜드 이름 넣어가지고 테이프 만들 수 있거든요. 예전에 슈프림 같은 거 많이 했던 거. 근데 사실 그 브랜드 테이프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유용하게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네, 이것저것. 그거 말고도 패키징 말고도 사실 다른 쪽으로도 너무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그걸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런 포장에 관한 이제 업체를 찾으실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사실 뭐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고 한데 오프라인은 이제 방산시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을지로에 있는 거. 그쪽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뭐 동대문 종합시장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네. 근데 종합시장보단 방산시장이 좀 싸지 않나요? 싸긴 해요. 맞죠. 조금이라도 네. 단돈 몇십 원이라도 싸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뭔가 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싶다 하면 방산시장 네, 많아요. 한번 가보시면은 쫙 있으니까. 패키징이 정말 많고 뭐 박스, 비닐 이런 게 좀 많고 네. 더스트백. 네 그런 거 네 맞죠. 그런 뭐. 것도 지게차도 볼 수 있고 아 맞아요. 거기 주차하기 정말 힘듭니다. 지게차도 볼 수 있고 막 차 빼라고 네.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